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고 살고 있나? 열심히 회사를 다닌다는 무조건적인 목표 아래 얼마나 내 자신을 나태하도록 내버려 두었나?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시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현듯 각성했다. 그 뒤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삶의 건강이라는 요소를 적절히 섞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역시 의미했다. 생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 등을 해보기 위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을 적극 뒤졌다.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자랑하는 방법과 약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철저히 배제했다. 대신 건강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한 뒤 나만의 건강 레시피를 만들고 톡톡히 효과를 봤다. 1. 반드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했다. 일단 꼴보기 싫은 군살을 빼고 싶었다. 어디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이 무거워지니 게을러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많은 운동 레시피들을 검색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반드시 공복 유산소일 것. 유산소 운동은 낮밤 가리지 않고 도움이 되겠지만 군살을 빼기 위해선 공복 상태의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결론이었다. 단, 저녁 7시부터 물,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는 금식할 것.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야 하는데 무언가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질 수 없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계속 무언가를 밤새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탄수화물 등을 태워 운동 에너지로 삼기 때문에 지방이 빠질 새가 없다.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 아침에 운동복, 출근복 등을 챙겨서 운동을 하기엔 여간 어렵고 귀찮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숄리 바이크와 힘콩 철봉을 집에 들였다. 비싸지 않고 집에서 자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샀다. 굳이 아침부터 헬스장에 가는 부산을 떨지 않아도 거짓골이어도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일어나 물 한 컵과 바나나를 먹고 바이크 30분을 탔다. 20분 정도가 지날 때부터 땀이 미친 듯이 흘러내렸다. 바이크를 마치고는 약간의 근력 운동을 했다. 지나친 근력 운동은 나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면 바로 그만뒀다.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식단도 관리해야 했지만 기초 대사량을 늘리지 않고 굶기만 해서는 금방 요요가 올 것 같았다. 근력이 증량되어야 기초 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근력을 키워 요요를 방지할 셈이었다. 아침 운동 후엔 단백질 음료를 섭취했다. 저녁 미팅을 최대한 점심 미팅으로 옮겼다.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한다. 이게 나에겐 사실 제일 힘들었다. 평소 식사량이 과한 편은 아니었지만 술을 먹을 때 튀긴 음식을 폭식하는 스타일이었다. 딱 2주만 술을 마시지 말아보고 몸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마시자 라는 생각이었다. 정말 피치 못할 술자리를 제외하고 에이전시 등 업무적인 저녁 약속을 최대한 점심시간과 오후 티타임 등으로 옮겼다. 친구들과는 가급적 커피를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고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닐까? 술을 마시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하는 두려움이 앞서긴 했지만 딱 2주만 일단 참아보자 하는 생각이었다. 의외로 점심 미팅과 오후 티타임 등으로 저녁 업무 미팅을 옮겨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 다 술을 좋아하는데 핑계였구나 싶은 생각이 나중엔 들었다. 함께 술자리를 즐기던 40대 형들이 섭섭해하긴 했으나 2주 뒤에 약속 잡고 마시자며 달랬다. 3. 점심엔 마음껏 먹되 맵고 짜고 튀긴 것은 되도록 피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나만의 건강 레시피를 만들고 싶었다. 점심에 먹는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맵고 짜고 튀긴 것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최대한 참았다. 양념이 강한 음식은 염분기가 많아서 얼굴이 붓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 해놓은 공복 유산소 운동을 아깝게 만들었기에 최대한 참았다. 이왕이면 고기 위주로 점심 메뉴를 골라 먹었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고 공기밥은 최대한 안 먹었다. 대신 고기 중심으로 반찬을 많이 먹었다. 가끔은 사랑하는 나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다.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기보단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자는 생각이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내 몸을 쉬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엔 입이 심심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중에 이 건강 레시피가 적용된 이후엔 내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 것 같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쓴 음식들인지 알게 되었다.
나중엔 너무 짜고 자극적이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 4. 저녁 식사는 공복 유산소 12시간 전에 간단히 해결했다. 어차피 저녁 술자리는 가급적 잡지 않으려 했기에. 사무실에서 퇴근 전 삶은 계란 생야채, 닭가슴살 삶은 단호박 등을 번갈아 가면서 먹었다. 지겨우면 오래 못할 것 같아서 메뉴는 가급적 겹치지 않게 일주일 단위로 돌렸다. 역시 양의 제한을 두진 않았다. 사무실 퇴근 후 집에 가서는 물을 주구장창 마셨다. 머리맡에 물 한 통을 두고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대신 물을 마셨다. 처음엔 술자리 없이 지나가는 저녁 시간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안 보며 참지는 않았다. 카페에서 만나 내 건강 레시피를 읊어대며 참기 힘드니 술을 권하지 말아달라며 조르는 시기였다. 적응이 되고 나니 습관적으로 잡아대던 술자리들이 덧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다고 소원해지는 싸이들이 과연 열심히 관계를 유지했다 한들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책을 많이 읽게 되기도 했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보게 되기도 했다. 퇴근 후 오피스텔 도착 1층부터 걸었다. 우리 집은 15층. 나는 걷는 것을 좋아했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건 싫어했다. 출근길에도 계단을 이용해 내려갈까 했지만 땀이 흐른 채 출근길을 오르는 것은 이미 출근 전부터 내 기분을 잡치게 만들 것 같아서 퇴근길에만 하기로 했다. 처음엔 8층부터 고비가 왔지만 나중엔 건강 레시피 중에 제일 쉬운 것이 계단으로 15층까지 걸어가기였다. 생각보다 금방 적응됐었다.